이른바 명문고를 둘러싼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이해관계까지 겹쳐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중재자로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청원구청이 도입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이전에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밀반 입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동안 4,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들여왔는데 공항 검색대를 5차례나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충북 이전 공공기관들의 합동 채용 설명회가 한국교통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른바 명문고를 둘러싼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대리전을 넘어 시군 간 이해관계까지 겹쳐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정한 바 있는 도의회가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해결하라. 진보 성향의 충북교육연대가 충청북도의 자립형 사립고 추진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말대로라면 스카이 대학 출신만 지역 인재냐며 시대착오적 인재권에서 출발한 자사고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자사고 설립을 주장하며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도민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서는 충북 학부모연합회와 전교주가 명문고 설립에 반대하며 교육청에 힘을 보탰고 반면 충북 시장 군수협의회는 충청북도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와 제천시가 시군 공동성명에서 빠지면서 명문고 갈등은 이해관계까지 뒤엉킨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중재자로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나 자사고와 교육청의 미래형 고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회와 대집행부 질문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간담회를 좀 통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양쪽의 장님들을 좀 모시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도와 교육청이 명문고와 미래형 고교를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의 4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청원구청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건축허가 이전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원구청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혐오시설 입주에 따른 주민 반발 때문입니다. 일단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순수해 보입니다. 그동안 혐오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등 비교적 깐깐한 사전 절차를 거쳐 구청에서는 형식적인 건축허가를 밟아왔습니다. 건축허가 이후에나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며 사전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분들이 알고서 실질적인 그것이 피해가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한테 다수인 민원으로 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효과는 의문입니다. 제도가 시행돼도 주민 반발이 줄지는 않고 업체 측은 소송을 불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사협회는 반대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제 분야가 광범위한 데다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기준도 두루 뭉술이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존 법률을 손보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시행한다는 거죠. 건축법 어디에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상이나 용도, 건물 규모 같은 것이 너무도 자의적이에요. 논란이 커지자 청원구청 측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안 담그겠다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기존에 있는 규제만 잘 활용해도 될 일을 대래 분란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경찰이 마약 밀반 입자를 검거했습니다. 4,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숨겨서 들여왔는데 공항 검색대를 무려 5차례나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한 남성이 계단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겁니다. 33살 최모 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 128g과 엑스터시 350정, 4,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 씨는 공항 보안 검색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속옷 속에 숨기고 밀반입했습니다. 밀반입 전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 대한 사전 답사까지 마친 최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이 사이 마약은 서울의 한 보관책에게 전달됐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공항 보안 검색대가 마약 밀반입에 그대로 뚫려버린 겁니다.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스캔을 하는지 확인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밀반입을 하게 된 거예요. 경찰은 최 씨를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국내 유통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내일 제천 패싱 논란으로 들끓는 제천을 방문합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방문 일정을 한 달가량이나 앞당기며 제천 민심 살피기에 나선 것인데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출 기한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예타 면제에 포함된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청주공항에서 연박 고속화 사업에 1조 1,700억 원, 연박에서 봉양 경유선에 2,700억 원으로 총 1조 5천억 원입니다. 당초 충북이 신청했던 오송 연결선과 원주 연결선 사업비 3천억 원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오송 연결선을 뺐다는 것은 익산에서 서대전을 거쳐서 신탄진, 조치원과 오송에 이르는 기존의 호남선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목포에서 오송까지 운행 시간이 135분으로 오송 연결선을 신설했을 경우보다도 오히려 41분이 더 걸리지만 1,9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원주 연결선은 저희가 주장하는 강호축의 가장 중심축인 중앙선과 원강선을 연결하는 필수 구간이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는 연박에서 봉양까지 연결하는 것도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연박에서 중앙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연결선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봉양역까지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를 설득해서 연박에서 봉양역까지 돌아가는 한으로 예산 2,7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천역까지 돌아서 가는 한은 예산이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이 더 드는 데다가 시간도 10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과연 이 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이시종 지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예타 면제 사업은 전국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 원으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집안 싸움만 하다가는 이번 정부 안에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울 공산이 큽니다. 당장 내일 이 지사의 방문에 맞춰서 제천에서는 집회 신고까지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지사가 성난 제천의 민심도 달래고 정부도 설득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변의 청소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충북 봉사대상 공직자 부문 수상자들을 박수범 프로듀서가 만나봤습니다.
빨강 노랑 예쁜 꽃들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얼굴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저희가 바깥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갖고 왔어요. 치매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은 꽃꽂이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하는 것도 이들의 목. 증평군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참사랑에는 주말을 이용해 20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독거노인들에 대한 단순 봉사로 시작한 활동은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힘이 그런 거라도 미쳐서 이렇게 사랑으로 같이. 학교를 출발한 경찰관들과 학생들이 향한 곳은 인근 공원. 이제 이 기계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전파 탐지를 통해서 찾아내는 건데 한번 가서 같이 우리 해볼까? 네. 여자 화장실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어두운 공원 순찰도 함께합니다. 저기 아까 CCTV 봤지? 저기 360도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찍고 이렇게 관리를 다 해주는 거야.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과 지역 경찰이 함께하는 폴드림. 범죄 예방 활동과 멘토링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그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요. 공직자들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충북 이전 공공기관들의 합동 채용 설명회가 한국교통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어필할지 이력서 작성 요령도 알려줍니다. 단정한 용모를 위한 메이크업 부스에는 여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남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요즘은 뭐 외모도 경쟁력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받음으로써 뭔가 좀 더 호감적인 외모를 좀 만들어서 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충북으로 이전한 10여 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연 채용 설명회입니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의 범위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충남 지역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약간 수도권이나 학생들에게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대학 다니면서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걸 해소해주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한편 지역 인재의 범위가 확대되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충북의 학생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충북은 혁신도시가 아닌 충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도 충북 학생들에게 지역 인재의 자격을 줄 것을 요구해 합의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대전 지역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이 생기기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인재 의무 고용제도가 시작되면서 채용된 신입사원 중 충북 지역 졸업생들은 5명 중 1명꼴. 이 비율을 3년 내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방침에 채용 설명회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잇따르고 있는 소각장 신증설 문제와 관련해 인허가 기관인 금강역 환경청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금강역 환경청을 방문하고 신증설 과정을 밟고 있는 청주 지역 소각장에 대한 주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 청주시청 본관을 남겨두고 새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성각 청주시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청 본관 존치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문화재청이 직권으로라도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압력이 있었다며 이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 대표인 시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문화재청장과 담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앞으로 10년간 충북에 35조 원을 투자한다는 발표는 일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태수 청주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35조 원에는 기존의 투자를 결정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실패를 위안 삼기에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은 지난 2016년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15조 5천억 원과는 별도로 앞으로 10년간 시장 상황에 따라 35조 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주 출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오늘 해당 기자와 손석기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별장 소유자인 윤중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최근 윤중천 씨와 골프를 친 사람들 명단에 윤 전 고검장이 있었으며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청주응답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19살 렁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렁 씨는 어제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청 무인택배함에서 27살 조모 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해 보관해 놓은 4,9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